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뉴스타운 TV를 애청하시는 애국 국민과 해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운 TV의 손상윤입니다. 2020년 드디어 경자년, 올해는 그 지혜해인데요. 흰지해라고 합니다. 하얀 지는 뭐 상당히 뜻깊은 뜻이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이제 2020년 제가 오늘 첫 방송인데요. 그래서 신년 특집으로 지금 한반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한반도의 정세를 긴급 오늘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020년 한반도 정세 분석, 미국의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응징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란 제목으로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이 북한의 핵 문제가 우리한테는 뭐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위협이고 또 이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해서 미국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미국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의 북한 핵에 대한 응징, 해결 방안은, 대응 방안은 매뉴얼,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마지막에 군사 옵션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우리입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제인데 우리는 어떤 대안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좌파들은 지금 뭐 작년에 예산안 또 일괄 통과, 그 다음에 선거법 통과, 공수처법까지 통과시켰습니다. 무기력한 제1야당을 보았습니다. 우리 광화문 광장에서 수십만 수백만이 놓아서 태극기를 들고 나라를 살리기 했다고 지금 몸부림을 치는데도 광장 정치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또 자, 결국 의회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싸워줘야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못하니 애국 시민들이 그 사계절 더위와 추위와 지금 이 추위 속에서도 특히 어르신네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문제가 매듭져야 되고요. 우리 내부에 있는 우리의 주적, 북한도 주적이지만 우리 내부에 있는 주적을 어떻게 청산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앞부분에서는 미국의 지금 북한 핵미사일 전략, 응징 방법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의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여러분들한테 최고급 정보를 오늘 분석해드리고요. 또 일부는 군사안보 보안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한 20년간 이런 활동을 해오면서 우리 뉴스타운을 통해서는 대북 심리전을 많이 했습니다. 대북 심리전을 가미한 내용도 있을 겁니다. 북한에서는 저희 방송과 신문을 많이 본다고 정보가 분석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저희가 방송하거나 신문에 썼던 글을 쓰고 나면 북한이 바뀌어요. 액션을 해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내부입니다. 내부. 그 앞으로 다가오는 올 4월달 이제 100일도 안 남았죠. 이제 99일 남은 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 어떻게 치르고 어떻게 승리하고 나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총선에 반드시 압승해야 되죠. 그것도 200석 규모로 범보수 자유우파의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당선돼서 이번에는 저희가 패스트 트릭을 통해서 제가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다 방송을 하고 싶은 부분인데 우리가 국가보안법이 있죠. 국보법이 약합니다. 지금. 자, 국토안보법이라고 미국에는 있습니다. 이 국토안보법을 통해서 반국가사범, 사상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현행 법 체계로는 친중파, 중국에 대한 간첩질하는 것, 중국 간첩에 대한 처벌 조항이 약하다 그래요. 이런 거를 완전히 우리가 준비를 해서 우리가 말대로 그 총선에서 승리하자 말자 국가보안법도 보강을 해야 되겠지만 연자제 등 보완해야 되고 국토안보법을 더 강력한 법을 일명 방봉법을 만들어서 진짜
이 합법으로 종북 세력들을 처단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척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방송 말미에 준비를 했습니다. 누가 그럽니다. 대안이 있냐 늘 그러는데 대안은 있습니다. 우리가 강주 5.18처럼 무기고를 틀고 북한과 손잡고 무기고를 틀어서 정권을 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군이 일어나기는 아직도 우리 범보수 우파의 구심점이 없습니다. 자, 합법적으로 민주화를 해야 되고 법치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 생각은 이번 총선에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서 국토안보법을 발의해서 패스트트랙을 통과시켜서 이 법을 통과시켜서 이 법에 그냥 잣대로 윤석열 검찰이 그냥 처벌하는 겁니다. 다 잡아다가 약 한 5만 명 정도를 사형시킬 수 있는 그런 법으로 5만에서 20만 정도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모두 형장의 이설로 보낼 수 있는 그런 합법적 사형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법을 우리가 이제 발의하고 상정해서 통과시켜서 유효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꼭 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로이 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이 더 힘을 받아서 이 법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그동안 파괴하고 농락하고 북한의 모든 것을 김대중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을 안 할 거다. 그리고 하면 자기가 책임지겠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땅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까지 저는 다 부관 참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일벌백계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법이 필요하고 강력한 국토안보법, 미국의 국토안보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참조해 주시면은 미국의 모든 안보 상황을 총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보안법은 좀 약해요. 우리 국보법, 국가보안법은. 그래서 국토안보법을 안보를 총괄하는 법. 그 미국에는 국토안보부가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우리 행안부보다는 더 강력한 겁니다. 자, 그렇게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은 지금 이 검찰, 이 국정원 뭐 이런 걸로는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번 100일 안 남은 총선에 우리가 목숨 걸고 범보수 자유우파가 최대한 압승을 통해서 200석 이상이면 더더욱 좋겠죠. 그러면 문재인이 탄핵까지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누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한 20년간 애국운동을 해봤지만 말로만 하는 게 방법이 한계가 있습니다. NGO, 일반 국민으로 나서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법치입니다. 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쟤네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오늘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1월 2일 날 군 뉴스가 떴었죠. 우리 이제 범보수 자유우파들은 캐제를 불렀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전쟁을 멈추려고 미국 이란의 사령관 혁명수비대 솔레이마니를 제거했다고 발표를 하고 그 영상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일면 드론, 무인기를 통해서 킬러 드론이라고 쪽집게처럼 진짜 아주 예리하게 타켓만 제거하는 그런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드론 기법을 통해서 무인기 기법을 통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게 영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 솔레이마니는 지금 단순히 미국의 발표나 이제 뉴스를 보면은 지금 이제 이라크에 있는 미 대사관을 공격을 하거나 반미를 일삼고 미국과 전쟁을 하고 싶은 아주 악명 높은 북한에는 김정은이가 있다면은 이란에는 뭐 솔레이마니가 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이란과 북한은 미국이나 전 세계 우방에 볼 때는 악의 축입니다. 두 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군에서 혁명수비대 들어가서 잔뼈가 굵고 게릴라 특수전, 중동에서 일어나는 헤즈볼라나 각 테러의 배후 인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미국은 제거 대상으로 오랫동안 지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새해가 되자마자 곧바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인해서 이 솔레이마니를 무인기 드론 공격으로 제거했습니다. 사살이죠, 사살. 자,
그래서 이제 이란 군부 실세 솔레이마니 사령관 미 공습 사망했는데 이게 좀 스토리를 보면은 12월 27일 날 이라크에 있는 중북부 그 미군 기지에 대한 로켓포 공격이 있었고 이때 이제 민간인 1명 사망 미국과 이라크인 군인 다수가 부상했습니다. 미국 이라크 친이란 사이판 민병대 배후로 지목을 하게 됐고요. 지금 이제 이라크에는 미 대사관이나 이제 미국이 이라크 재건을 위해서 많이 와 있습니다. 자, 29일 날 다시 미군은 이란 혁명 수비대 직접 수비하는 사이판 민병대 군사 공격을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헤즈볼라 3곳과 시리아 2곳 공격을 바로 응징을 했죠. 미국은 이렇게 강력한 군대고 적이 침투하거나 공격을 하면은 바로 응징을 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국가고 진짜 국가의 존엄을 보여주는 거죠. 자, 31일 29일 폭격에 항의하는 시위대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을 공격했습니다. 그거를 미국 시아파 민병대를 지목을 하고 1월 2일 날 미군이 바그다드 국제공항에 솔레이마니가 이동하는 사령관 차를 무인기 드론으로 공습을 해서 말 그대로 그냥 핀셋으로 찍어서 칼날로 잘라내듯이 정확하게 포탄이 피격 상대 목표물에 정확히 타격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까 흑백으로 보였던 영상의 결과물입니다. 이 드론에서 무인기에서 사격을 해서 폭격을 한 이 실탄인지 작은 로켓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뚫고 들어가는데 그냥 보통 일반 탄환이나 이런 폭탄들은 차에 부딪히면 폭발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드론에서 무인기에서 공격한 이 실탄은 실제 차를 뚫고 들어가서 목표물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밀하고 목표물을 위해서는 진짜 자기가 원하는 부위만 한 분만 도려내서 타켓, 핀셋으로. 자, 이게 그 무인기입니다. 무인기. 이거는 이제 로켓을 쏘는 장면인데, 아까 그 영상에서 보면 이렇게 여러 발이 나가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차가 여러 대고, 사전에 이제, 무기를, 어떤 걸 사용해야 될지를 다 이렇게 판단해서 행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런 타켓이 일어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걸로 가장 깜짝 놀랄 사람이 누구 같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가 당사국이겠죠. 이란. 그 다음에 중동의 테러리스트들은 상당히 지금 긴장하고 놀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북한의 김정은일 겁니다. 김정은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또 대상이죠. 이 드론, 무인기 공격으로 참수 대상입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김정은 또 상당히 놀랐을 거고, 자, 세 번째, 또 누가 놀랐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압력하고 있는 친중 빨갱이들입니다. 친중 공산주의 추종 빨갱이, 친중파. 지금 이 세 파트너 정도들은 깜짝 놀랐을 거다. 특히 북한의 김정은과 그 추종 세력들, 그 다음 대한민국에서 압력하고 있는 종북주사파와 친중파 빨갱이들. 언제든지 타켓이 될 수 있다. 일명 킬러 드론 같은 경우는, 킬러 드론은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데 한 3cm, 4cm 정도 아주 작게 들어가는데 벌레 소리 정도 움직이는데 폭약이 한 3g 정도. 이거는 지금 뭐 무인기입니다. 거의 통칭 드론이라 그러는데 이건 무인기이고, 작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속칭 작은 드론들은 뭐 크기가 작은 그런 게 있는데, 지금 킬러 드론은 사람의 이미지, 신상 정보 이런 것들 넣으면은 찾아가서 그 사람 타켓 목표물에 그냥 꽂혀서 폭발하거나 뭐 머리를 관통하거나 뭐 완전히 타켓 찾아가서 자폭하는 그런 드론까지 나와 있답니다. 자, 지금 표면적으로는 아까 이제 이라크 배후에 이란에 이제 솔레이마니의 그 혁명 수비나 테러 조직이 배후 세력이라고 돼서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선제 타격을 했고요. 솔레이마니가 어제 죽고 이제 사망 장례식인데 이란에 뭐 국장 형태로 열렸다 그러죠. 그리고 많은 인구들이 나와서 울고 미국의 복수를 얘기하고 지금 시끌시끌한가 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보복 얘기를 했습니다. 보복. 자,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다시 미국이 나섰습니다. 또 까불면은 52개 타켓을 정밀 타격하겠다. 그래서 B-52 죽음의 백조 등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대거 지금 중동으로 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죠. 그래서 1차 타켓을 이렇게 핀셋 형태로 제거를 하고 미국은 선전포고를 다시 하는 겁니다. 미국의 전쟁 방법은. 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미국 자국민 보호와 미국을 보호하기 위하고 동맹국들의 보호를 위해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솔레이마니를 제거했다. 자, 여기서 멈추자. 이제 이런 거죠. 더 이상 여기서 도발하면 더 큰 재앙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이면에는 어떤 게 있냐? 이 에너지 전쟁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강대국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란은 중국과 쿤난 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쿤눈 중국에 중국 쿤눈 은행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란과 중국의 원유 거래를 자금을 세탁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에서 몇 년 전에는 제재도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 북한도 연루돼 있고 북한, 이란, 중국이 다 연루가 돼 있는 겁니다. 자, 중국은 지금 이란의 석유를 원유를 공급받으면서 자기네 인민은행에서 중국 인민은행이 이제 중국 우리 한국은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안화를 뭐 가짜 돈이죠. 마음껏 찍어서 싸게 중국의 원유를 수입하고 이렇게 비밀리에 나쁜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것도 사실 이게 사실 보면 더 핵심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뭘 봐야 되냐? 결국 미국은 이란 석유 운송 중국교 6곳 중국 5명 제재되어 있는데 미국은 사실 이거를 제재하는 겁니다. 제재를 하는 건데 이렇게 전쟁과 이런 건 이면적으로 서로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 이걸 뭐 너무 초상하게 얘기하면 조금 미국의 자존심도 건들 수 있고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실질적으로 미국의 테러를 했고 미국과 전쟁 도발 의사가 있었고 그래서 응징을 했고 이면에는 중국과 이란의 북한과 커넥션에 의해서 석유가 밀거래되고 거기 인민폐로를 통해서 대량 이제 위조 지폐죠. 어떻게 보면은 검증할 수 없는 돈으로 이렇게 밀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제재를 하는 거다. 자, 여기서 미국은 결국 중국에 대한 확실한 제재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 세계 패권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1주의를 내세웠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우리나라에 있는 문재인이는 사람이 먼저다 그랬는데 이 사람 먼저는 북한의 주체사상입니다. 이 주체사상의 핵심은 노동자 농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지금 노조가 풍성해서 야단을 치기고 있는 겁니다. 공산화죠, 공산화. 자,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예요. 자, 그래서 중국을 지금 손을 보는 겁니다. 최종 목표는. 자, 그래서 중국을 계속 제재를 하는 겁니다. 자, 참 지금 이렇게 돼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지금 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이란처럼 타켓으로 죽이거나 전쟁은 하지 않지만 실제 무역 전쟁입니다. 무역 전쟁. 이건 미국이 압승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압승. 자, 이 결과로 결국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정권 못 버틴다. 중국 공산당 붕괴에 대비해야 된다. 이게 최근 미국 학교들이 미국 학교 인터넷 신문입니다. 미국의 중국 학교의 중국계의 학자가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중국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경제가 무너지면 중국 공산당도 결국 붕괴한다. 그래서 중국 붕괴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을 받았는데, 거기는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많으니까요. 근데 상원에서는 100번 부결될 겁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저는, 재선, 재임,
100%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시 당선될 거라 보고 있는데 당선되면 본격적으로 드라이브가 걸릴 것 같아요. 중국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을 벌리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붕괴는 우리도 바라는 바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친중파 정치인하고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국토안보법을 중국 간첩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도 대비하고 우리가 살 길은 결국 미국과 손잡고 가는 길이다. 미국과 한미 동맹이 강화돼야 안보가 튼튼해지고 안보가 튼튼해지면 당연히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게 제 판단이고 예측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지금 이란에서 이제 또 이스라엘을 끌어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 미국의 전략은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고 중동을 정리하게 만들고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우리를 손들어주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뭐 간첩 정부고 미국에서 신뢰하지 못하니까 드라이브를 못 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본에 힘이 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는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원래 개헌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다음에 제가 얘기할 방송 내용이 이제 북한 문제인데, 자, 북한을 북폭을 하거나 김정은을 참수하거나 어떤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전면전이 일어났을 때 누가 북한에 들어갈 거냐? 지금 문재인이 노 했으니까 당연히 일본의 자위대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위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북한, 일본이 통치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자, 지금 그럼 두 번째 테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국이 이제 이란의 이제 솔레이마니를 제거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비디오로 보여준 겁니다. 영상을 실시간 찍었던 영상을 그대로 공개했고요. 자,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에 가장 쇼크받을 사람이 북한의 김정은, 그리고 대한민국의 친중 간첩들,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압박을 받겠죠. 중국은 지금 상당히 위험한 단계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갱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북한과 중국과 손잡고 이 반미를 외치면서 나라를 적화 통일 사회주의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똑같은 겁니다. 말만 이놈들이 또 바꾼 거지. 자,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연말까지 올 연말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해결 방안이 협상이 끝났어야 되는데 안 됐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김정은이가 성탄 선물을 얘기했습니다. 성탄 선물. 자, 근데 얘네들이 안 움직였습니다. 북한이 성탄 선물 하는데, 두 번째, 미국에서는 이제 북한이 이제 막 언론이죠,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미국을 공격하고 어마어마한 뭐 새로운 무기를 보이겠다. 그러면서 공격을 시도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죠. 사전 군사 옵션, 군사 옵션을 사용하는 것을 사전 승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언제든지 도발하면 죽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근데 아직 북한은 도발하지 않는데 올 1월 1일 매년 1월 1일 날 북한의 김정은이 신년사를 했어요. 근데 김정은이 원래 신기록 특이하게 신년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이제 뭐 무슨 전체 회의를 한다고 1박 2일씩이나 뭐 이제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 성명 체결 내용만 발표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본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하려고 했더니 또 미리 또 알았는지 김정은이가 무슨 사료 공장에 갔다고 또 사진을 보였어요. 자, 북한의 김정은이는 여러 명 있다는 게 미국에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또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두세 명이 있어서 대역을 한다는 거죠. 지금 김정은의 유고 상황이 사실은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왜? 사람의 모습은 성형수술을 통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목소리는 못 바꿉니다. 목소리는. 그러니까 신년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고 상황인데 아픈 건지 아니면 뭐 죽었는지 진짜 비밀리에
여러 가지 상황입니다. 그것도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솔레이마니처럼 이란의 솔레이마니처럼 김정은을 무인기를 통해서 제거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피해를 잘못하면 너무나 크게 주기 때문에 원점 타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점 타격. 이게 이제 미국이 이제 발사 징후가 보이면은 원점 타격을 하는 거죠. 원점 타격을. 사전에.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을 제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북폭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북폭. 선제 타격을 통해서 북폭을 완전히 하는 방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미사일 쏠라 하는 기지를 원점 타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미사일을 쐈는데 나중에 격추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격추. 이 엉징 방법이 크게 제가 볼 때는 한 4가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4가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킬체인인데, 뭐 미사일을 쏘을 때, 이제 뭐 미사일 발사해가지고 뭐 표적 탐지하고 판단해서 결심해서 쏘고, 이거를 뭐 정보가 위성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배에서 이지스함이나 뭐 항공모를 통해서 하고, 정찰을 통하고 전투기가 폭격하고 하는 이제 원점 타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제가 볼 때는 ICBM이나 SLBM 2가지를 만약에 발사한다면 북한이 시험 발사가 어쨌든 한다면은 가장 높은 시나리오가 이겁니다. 원점 타격. 이거는 이제 만약에 북한이 SLBM이나 SLBM을 쐈을 때 미국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제가 볼 땐 높은 응징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SLBM이나 그 SLBM이나 ICBM이 아닌 경우는 그냥 탄도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내부용으로 보고 내부 실험용으로 보고 미국이 전에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눈 감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만약에 공격 안 한다고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 막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지금 좀 분석을 해서 이런 경우는 타격을 할 거다. 그걸 좀 오늘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사시 한반도 투입되는 미군 전략 자산들,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겁니다. B-52 전략 폭격기, 핵탄두 탑재가, 핵미사일 탑재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F-35B 스텔스 전투기, 그 다음에 뭐 이제 B-1B 초음속 폭격기, 그 다음에 핵 항공모함 전단, 그 다음에 핵 잠수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략 자산들이 유사시에 이렇게 동원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지금 한반도 주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개 크게 중동이 있고, 중동은 지금 뭐 미군을 증강했지만 이스라엘 쪽에서 카바를 하려고 해갖고, 또 이란이 이스라엘을 불러들였어요. 자충을 떴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동아시아 부분은 지금 이제 인도 태평양 사령관, 사령부, 그 다음에 한미연합 사령부, 주한미 대사 정도가 할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북핵 미사일 시설 선제 타격, 어떤 이제 전쟁 징후가 있다 이랬을 때는 똑같은 방법입니다. 항공모함, 스텔스, B2 스텔스 폭격기, 그 다음에 핵잠수함, 뭐 이지스함, 항공모함 전단, F-20 스텔스 전투기 뭐 등등 해서 방법은 비슷합니다. 이제 전면전이 갔을 때나 선제 타격을 했을 때도 선제 타격은 만약에 하게 되면 1시간 반 정도면 자고 나면 북한은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지구상에서 이거를 감행할 수도 있다. 이거를 그러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해관계가 있는데 사실 북한 하나 해결하는 거는 미국에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미국의 목적은 결국 중국을 붕괴시키고 중국을 해체하는 건데 이게 좀 필요하다. 북한이 좀 필요할 뿐이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이제 중거리 미사일 정도면은 미국이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갈 겁니다. 중거리 미사일. 자, 근데 단지 응징의 대상은 이번에만큼은 ICBM 중에서도 핵 다탄두예요. 핵 다탄두. 핵심은. 지금은 이제 ICBM에 핵을 하나만 탑재해서 하는 걸 했는데, 자, ICBM에다가 핵탄두를 여러 개 장착하는 겁니다.
여러 개 담는 거죠. 그 핵 다탄두 ICBM이 중국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러면 또 빌미가 되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엉징의 대상은 이걸 하게 되면 미국이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SLBM, 잠수함에서, 자, 미국이 핵을 개발했는데, 이 핵폭탄을 쓰려면은, 멀리서 써야 됩니다. 완전, 근처에서 터뜨리면 다 죽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핵폭탄을 실어 날릴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미사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서 북한에서 쏘서 미국으로 쏴주는 방법. 이게 ICBM이죠. 그 다음에, 거리를 좀 좁히는 거죠. 몰래 잠수함으로 가가지고. 잠수함에서 쏘는 게 SLBM이란 그런 겁니다. 여기에다가 핵탄두를 이제 장착해서 쏘게 되면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더더욱, 핵 다탄두.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북한이 이제 뭐 새로운 무기를 보이겠다, 선을 보이겠다, 그러니까 중성자탄, 수소폭탄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배척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제가 최고급 정보를 분석하고 지금 알아보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수집 정보 분석 결과, 이번에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일반 미사일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약속을 지킨다고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초반기에 그렇게 하연과 분노, 야단나면서 이제 로켓맨, 여러 가지 싸우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김정은이가 도발을 멈췄습니다. 자, 이제 그냥 일반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은 연습을 했지만 ICBM이나 SLBM에 대해서는 지금 멈추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ICBM이나 SLBM 도발이 되면 지금 솔라이매니를 보여줬다시피 미국의 입장,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청소를 해야 됩니다. Why?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북핵 전략에서. 그러면은 지금까지 북한을 잘 관리한 거예요. 근데 도발을 하게 된다. 대선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은 민주당도 있죠. 그래서 본인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결실을 맺어야 되죠. 그러려면 액션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적 옵션까지 미리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고, 북한도 공개적으로 도발을 천명했기 때문에 이거는 북한은 지금 박살을 내도 아까처럼 원천 타격이 아니라 북폭을 해도 사실은 무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단지 미국에서는 이 배은망덕한 대한민국 국민들, 또 수도 서울의 수천만의 인구를 많이 고려해서 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왜 안 하냐 그러는데 우리가 전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문재인이 안 하겠다는데 이거 좀 앞뒤가 맞는 이야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가 있어야 미국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뭔가 결심을 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킬러 드론을 통해서 김정은을 참수하는 방법. 두 번째, 북한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거죠. 북폭. 세 번째, 미사일을 썼던 원점 타격. 그 다음에 덜 약한 게 최고 마지막에 뭡니까?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올라오는 거를, 미사일이 아까 그림에처럼 올라오는 거를, 자, 미사일이 쏘서 올라오는 거를 타격을 해서 격추를 시키는 거죠. 격추. 이게 최고 약한 응징이에요. 미사일 쏘는데 태평양 상공에서 사드나 여러 가지 미사일을 통해서 격추시키는 거죠. 이게 최하위 수위가 제일 낮은 응징이랍니다. 응징. 그렇게 돼 있고, 두 번째가 아까 말하는 이 원점을 타격하는 거다. 원점을. 그 다음에 김정은이 참수 방법이 있고 북폭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결국 방법이 없을 거다. 북한의 김정은은 제가 2, 3년 전부터도 계속 북한 문제 이거는 얘기는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그리고 재임까지 된다 이러면은 김정은의 선택의 길은 없습니다.
오로지 항복하거나 아니면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 돼 있고, 이번에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정보들을 취합해보고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은 지금 북한의 도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동에서도 일이 있고, 이제 지금 또 북한의 김정은이 문제와 핵미사일 도발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북한 문제는 세 사람 정도의 위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관 필 데이비스 제독 해군, 아주 뭐 노련한 아주 훌륭하신 제독님이라 그래요. 사성 장군이고, 그 다음에 한미연합 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육군대장, 이분. 그 다음에 주한미국 대사,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해리 해리스. 이 해리 해리스도 미 사성 제독 출신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제 대사 임명 전에 미 인도 태평양 사령관을 지냈습니다. 이게 2018년 5월에 그 미 태평양 사령부가 인도 태평양, 미국이 세계 전략을, 세계 패권 전략을 다시 가져가면서 태평양 사령부를 성격해서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분은 인도 태평양 사령부였죠. 해리 해리스가 해군 출신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여기도 뭐 전쟁 경험이 많고요. 이 세 사람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원래는 이제 인도 태평양 사령관을 공군 사령관 대장 별 4개를 안 지키려고 그랬는데, 이 태평양 사령부, 특히 인도 태평양 성격하면서 전례상 해군 제독이 태평양 사령부를 맡았대요, 사령관을. 그래서 그걸 못 깨고 미국은 해군이 가장 막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사성 장군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군. 그래서 이 세 사람이면 사성 별이 12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 사람한테 위임이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판단해서 수위 조절, 격추를 할 건지, 원점을 타격할 건지, 북폭을 할 건지, 아니면 김정은을 제거할 건지. 자, 이 북폭과 이 격추도 그렇고, 원점 타격도 그렇고, 북폭도 그렇고, 이걸 할 때는 반드시 지금 쟤네들이 반격할 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격. 만약에 잘못됐을 때.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미국이 북폭 및 김정은 참수 시 고려사항을 보면, 미국은 북한이 루크라이크라고 이제 도플갱어, 김정은의 복사 몇 명 있다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김정은 사살이 목표가 될 경우 그 타켓이 100% 김정은으로 돼야 된다. 이거는 뭐 킬러 드론으로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단 1% 미만 실수로 사살이 타켓이 김정은이 아닐 경우나 타켓을 놓칠 경우 북한의 반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인구가 우리가 1천만인데 그 중에 외국이 약 100만 명 뭐 이상 되는 것 같고, 거기서 미국 국민이, 미국 시민권자가 약 25만 플러스 되는 것 같고, 그 미국은 자국민을 지키는 것은 지구 끝까지 가서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고, 구출도 하지만 전사한 병사의 유해를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도 찾아오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이 될 수 있어요. 우리처럼 저기 5.18 강주 민주 가짜 애들한테나 뭐 세월호 가다 죽은 애들 보상 잔뜩 해주고 6.25 참전용사나 월남 참전용사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조금밖에 안 됩니다, 조금. 응?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무총을 들고 전장에 나갔던 사람을 예우하지 않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미국 국민들이 있다는 걱정을 누가 하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주한미 만약에 이제 뭐 전쟁을 하거나 이렇게 미리 된다면은 이 소개령이라 그러죠. 미국 자국민들을 일정 특정 지역으로 모이라 해서 항공모함이나 배로 통해서 비행기로 다 실어 나릅니다. 지금 이라크에는 소개령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지금 어떤 액션을 하게 되면 이 소개령이 떨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이 김정은을 처리 못해서가 아니라 휴전선으로부터 20마일 떨어진 서울 단 한 번 실수에 대한 비용이 너무나 높다는 것이 더 큰 부담이다. 이제 전쟁 이후에 전후 복구 사업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그 뭐 피해 상황 뭐 이런 게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 Why? 중동은 뭐 전쟁을 했으면 기름이라도 있으니까 기름이라도 가져오면 복구가 되는데 이 북한은 별로 뭐 지하 자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뭐 비싼 지하 자원은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과가 적은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다음에 김정은을 죽이려면 대한민국 피해를 감수하고 실행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을 제거하려면은 우리 국민들과 우리 정부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전쟁을 불사할 각오. 자, 이렇게 각오가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이 아까 불상사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불상사가. 그러면 우리 입장을 전혀 아까 그런 우려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고 북폭을 하거나 어떻게 되면 피해가 우리가 엄청 입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미동맹을 강화하자고 하는 겁니다. 강화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나마 우리 입장을 고려해서.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솔레이마니를 저격한 사살한 드론 이게 이제 리퍼 NQ9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 요번에 사용된 무인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4대 정도 군산기지에 배치됐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도 나왔고요. 뭐 더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안상 이야기가 안 되고요. 그레이 이글이라는 NQIC라는 것은 이거는 2018년에 군산기지에 이미 12대가 돌아서 부대까지 편성 창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전에 돌아와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더더욱 벌벌 떨고 있다.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김정은은 언제나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상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김정은이 사실은 이런 문제가 이제 만약에 미국이 이런 액션을 한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가장 수위가 낮은 게 격추 미사일을 쏜 거를 격추시키는 거. 두 번째 그 미사일을 쏜데 원점을 타격하는 거. 그 다음에 북폭하는 거, 김정은 참수하는 것. 북폭이 맨 마지막이겠죠. 김정은 참수가 먼저겠죠.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미국이 만약에 이제 원점 타격을 하고 북한이 도발을 하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것 같아요. 미국은 벌써 2, 3년 전부터 북한에 폭격 지점, 폭격을 해서 폭파시켜야 될 그 기지, 핵기지, 무슨 뭐 군사시설, 요충지를 전부 정밀 타격할 수 있게끔 모든 준비가 끝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급 정보를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이란처럼 52군데를 타격하겠다 이렇게 놓은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북한에서 ICBM이나 SLBM을 발사를 했어요. 그러면 타격을 하거나 원점 타격을 딱 먼저 하고 김정은은 24시간 아니면 48시간 내에 북한을 떠나라. 아니면은 너 죽는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상 징후가 보이면 북폭을 하는 거죠. 북폭을. 뭐 저는 그렇게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ICBM이나 SLBM, 핵 다탄두, ICBM 중에서도 핵 다탄두가 아니면은 이 두 가지 크게 이게 아니면은 눈 감아줄 수 있다. 일반 도발은 김정은이 약속을 지킨다. 이거 보고. 근데 그게 아니다. 도발을 했다 그러면은 1차 격추를 시키고 아니면 원점 타격 내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북한에다가 김정은이한테 너 살려면은 북한 사람들을 살리려면 북한의 그 국민들을 우리 백성들을 살리려면 너 먼저 48시간, 24시간 내에 북한을 떠나라 메시지를 줄 것 같아요. 자, 그렇지 않으면은 안 떠나면 아까 말하는 이 드론을 무인기를 통해서 제거하는 거죠. 김정은을 제거하고 만약에 이 과정에서 전후 중간 후 북한의 도발 징후나 어떤 그런 전쟁을
도발을 하게 되면 북폭, 완전 북폭, 그런 시나리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이상 상황이 있어요. 제가 볼 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서도 김정은을 믿는다 계속 그래요. 김정은을. 싱가포르 회담에서 상당히 좋았고, 그러면서 미국은 시간을 버렸습니다. 전략상. 북폭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시간을 버렸고, 베트남에서는 너 이름을 추구하고 영상을 보여주고 캔슬을 놨어요. 자,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집으로 돌아가는, 북한으로 돌아가는 그 기차가 너무나 왕복이 길었죠. 그 이후에 김정은의 행보가 상당히 이상했습니다. 러시아도 갔다 온 데도 그렇고, 뭐 한 달간 두문불출했었고, 김여정도 안 보였고.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거는 그동안 항병서 등 김영철에 가려있던 최용해가 정면에 부상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국무위원회 조직을 다시 보면 김정은이가 국무위원장이고 제1부위원장이 신설됐어요. 작년에. 그 다음에 박봉주 뭐 이렇게 쭉 국무위원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특이한 겁니다. 최용해가 전면으로 부상하면서 제1부위냐 신설까지 해가지고 이 자리는 냅두고 국무위원 자리를,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뭐 위원장, 우리나라 국회의장까지도 차지했고, 여러 가지 뭐 다 장악을 하게 됐어요. 제가 보내는 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임이에요. 대단한 파워죠. 그래서 이제 이 분석을 해보면은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하고 최용해의 아버지 최현하고는 동료입니다. 북한에서의 동료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만든 나라가 아니죠. 불법 집단을 만든 동료고, 그 자료에 의하면 최현이 더 윗상사, 윗급, 더 아주 그 계급이 더 높은 걸로, 그 말하면 짬밥이죠. 더 직이 높은 걸로. 북한은 이게 가짜니까 이놈이. 그래서 둘이가 했는데 이렇게 이제 뭐 일이 잘 됐대요. 처음에는. 그래서 북한을 만들고 자기네끼리 이제 통치를 하다가 이제 권력을 중국처럼 공산주의지만 자기네끼리 선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아들이 또 투표를 해가지고 인민위원회에서 뭐 선출을 해서 국방위원장이나 이제 주석을 만드는 건데 이제 김정일이가 그냥 선결한 거죠, 아들이. 그 과정에서 최현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교통사고로 뭐 죽은 걸로 나왔는데 알고 보면 독살이에요, 독살. 김정일이가 독살한 겁니다. 이 둘을 다 도왔는데. Why? 왜 그러냐? 김정일이가 이제 자기가 아버지 권력을 승계하려고 그랬는데 반대한 게 최현이었대요, 최현. 반대를 하니까 무슨 소리야? 뭐 북한 또 조선인민민주주의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민주주의 하자고. 그러면 투표하자 이랬겠죠. 그랬더니 김정일이가 이제 암살을 한 거죠. 독살을, 사고사를 위장해서. 근데 최용해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2년 전에도 이 방송을 했는데 그 최현, 김정은, 최용해, 김정은 둘이 싸움이 될 거다. 2년 전에 제가 벌써 방송했습니다. 그 예측대로 결국 주춤했던 최용해가 베트남 이후에 전면 실세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를 제압한 게 아닌가 사실은. 제거하고 허수아비를 가짜 이미테이션을 만들어서 성형수술을 통해서 관리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연설도 못하지 않냐. 그 지금 간간히 북한에서 나오는 방송들은 다 지나간 거예요. 아니면 김정은이 모양이 달라. 뭐 몸무게도 좀 다르고 얼굴 관상도 조금씩 다른데 뭐 워낙 통제되고 폐쇄되니까 잘 우리가 알 수 없죠.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둘 관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백두혈통의 정통성은 이 최현이한테 있다고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안보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은 이게 이제 뭐 독립운동부터 해서 항일투쟁 여러 가지 이 업적이 중국에서 한약을 했는데
최연희 활약이 아주 뛰어나요. 김일성은 그 옆에 근처에도 사진이 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근처에도 옆에 차렷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백두산을 무대로 활동한 최연희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최연희 지금은 잘못하면 또 내부에서 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나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하면서 김정은을 관리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의심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이걸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북한에 그동안 이용호나 강경파, 김영철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이 황병서 등등 주름을 잡았어요, 처음에. 그런데 다 제거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미국하고 지금 외교 라인은 최선희만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최선희가 누군지 아십니까? 최용해의 이복 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최연이 혁명 1세대인데 혁명 1세대의 여자 김무식이라는 동지와 둘이 결혼해서 최용해를 낳았어요. 최용해를. 그런데 이제 뭐 원래 이 빨개들이나 독재시대에서는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이러면은 여러분 뭐 조선시대 양반도 그렇지만 첩을 많이 두지 않습니까? 근데 뭐 첩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자가 하나 생겨서 그 사이에서 난 게 이 최선이래요, 최선이. 그래서 이 김일성이가 좀 의리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 혁명 동지들 간에 이제 뭐 이렇게 의리도 있고 뭐 이런 위계 질서나 체면이 있어서 몰래 바람을 피워서 난 그 최선희를 자식이 없는 그 동지 집에 또 누구한테 양녀로 보냈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최용해가 자기 동생인지 다 알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최선희가 뜬금없이 외교의 이제 대미 라인이나 외교의 전면전에 나서 제1부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눈여겨볼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용해가 전면 북한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혹시나 도발하면은 뭐 응징을 하겠지만 믿고 있다는 게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그렇지 않겠나. 지금 최용해는 김정은과 좀 다르게 뭐 산전수전 다 겪은 농구랭이로 알고 있고요. 김정은을 어떻게 제거해서 자기가 북한 체제를 친미 국가로 만들면서 넘겨받으면 상당히 좋겠죠. 희생양을 삼아서 뭐 그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의심되는 부분이 많은데 최용해, 최선희는 이복 동생이고 오빠 동생이고 둘이가 그런 관계다. 그러면서 둘 다 하나는 미국 대미 외교 라인에 섰고 하나는 내부의 실세로 제1국무위원장 신설에서까지 자리를 장악했다. 자, 이게 여러분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기 전,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 이전, 싱가포르 하노이 회담 이전 제일 많이 떴던 사람이 이제 수행했던 사람이 항병서입니다. 사라졌죠. 뭐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뭐 아우지 탄광 같단 사라졌고, 두 번째로 많이 또 실세로 섰었던 게 우리 천안함 폭침 주범, 아주 머리는 나쁜데 전쟁 강성입니다. 요놈이 이제 또 붙어 있다가 밀려났어요. 자, 김여정이도 베트남까지 오빠 옆에 찰싹 붙어가지고 뭐 야단 법석을 시켰는데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빈자리를 현송월이가 지금 차지하고 있고, 지금 김정은이 옆에는 자, 최용해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김정일 8주기에 이게 뭐 12월 달인가 언젠데 금수산 태양군전 참배 박봉주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용해가 지금 다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김정은이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움직임이 상당히 이상합니다. 자, 지금 북한은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제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이번에 니네들이 도발을 하면 응징을 하겠다. 그 사례로 솔라이마니를 피격, 사살이죠. 사살 완전히 폭살한 거죠. 그렇게 보여줬고, 거기에 놀란 사람들이 많을 거다.
그 이면에는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 무역 전쟁, 원유 등등 미국이 결국 중국을 끝까지 물고 안 놓거나 붕괴 작전으로 가고 있다. 거기에 운명을 함께한 북한은 내부에서도 보이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도발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뭡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너무나 지금 머리 아프죠. 머리 아프고 지난 3년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불법 탄핵 이후 지금까지 많은 애국 국민들이 광화문에서 사시사철 매주 토요일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소리를 외쳤는데 성과가 없습니다. 성과 없는 거 당연합니다. 우리가 광주 5.18처럼 무기고를 틀어서 청와대로 진격하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이 일어나서 박정희 대통령, 영웅 박정희처럼 5.16 군사혁명을 할 수도 없는 입장 같고요. 이게 지금 뭔가가 이 범보수 우파의 구심점이 생기고 그런 투쟁력이 생겼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뭐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열심히 하신 애국심을 이용한 지도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보여주기식, 돈벌이식 애국 그냥 형식입니다. 형식 제가 볼 때는 목숨 걸고 해야 돼 안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나온 과거를 좀 보라. 지금 1, 2년 태극기 들고 막 문재인 때려 죽이고 빨개 뜯어 잡다가 다 애국자가 아니고 5년 전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고 10년 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지금 앞장서 있는 사람들의 배후 세력이 누군지를 좀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지금 저 사람들이 저런 결과까지 못 만들었나를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은 반헌법, 이적 엄청 많아요. 내유 배양. 자, 이거를 지금 아무리 소리치고 무장봉기를 해서라도 우파가 레지스탕스처럼 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끄집어내립니까? 공권력하고. 그래서 가장 우리는 범보수 자유파나 법치를 따라야 됩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헌법의 제1가치가 자유의 가치입니다.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광화문에서 집회를 계속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정답이 저는 나와 있다고 봅니다. 가장 빠른 방법. 아무리 지금 인터넷에서 방송을 하고 떠들고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고 죽이니 살리니 해도 그건 다 말뿐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고 가장 합법적인 방법이고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앞으로 90 한 며칠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이 선거에서 우리가 무조건 범보수 자유파의 후보가 지역구 비례대표 합쳐서 200석 이상 승리하면은 문재인 탄핵도 가능하고 국토보안법 일명 방공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입법에서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패스트트랙으로. 그러면 합법적으로 종북을 척결할 수 있다. 이 국토안보법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국토안보법 원문 내용인데요. 이제 목차만 보면 국토안보부, 그 다음에 이제 이 국토안보법의 국토안보부가 만들어진 겁니다. 저희가 자유당이 창당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이런 입법입니다. 우리가 원내 진출한다면은. 그래서 강력한 대한민국 국토안보,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위태로운 곳인데 이게 없어요. 지금 국가보안법 하나 가지고. 국정원 다 무너졌고, 공안검찰 다 무너졌고, 군 기무사 다 무너졌고,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강력한 국토안보부 미국처럼 만들어야 된다. 여기는 정보분석, 국토안보, 지원 관련 기술, 국경, 해상, 교통, 안보, 국가비상사태 대응, 미국 군대 및 정부 조직 관계자 대상, 공익신탁 등등, 그 다음에 미 연방정부 단체 협업, 종족, 미국 비밀 경호국, 미국 연안경비대 등등. 그 다음에 미국 국토안보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미 법무부 관할 등등 교통안보 비상연락, 그 다음 국내 핵탐지국,
국토안보 지원, 하학시설 테러 방지 기준, 국토안보부 직원 대상 인신매매 대응 훈련, 그 다음에 사이버 기반시설, 이렇게 해서 미국을 지키는 핵심 안보법입니다, 이게. 우리 이거 해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지금 패스트 트랙을 통과한 공선법, 공수처법이나 공직선거법, 이거 전부 정의당인가 이상한 좌파 정당에서 발의한 겁니다. 한국당 못할 거예요. 이런 생각도 못하고 있을 거고. 이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반드시 이 자유당은 창당돼야 돼요. 그래야 이 자유를 지킬 수 있고, 진짜 여러분들 속 시원하게 합법적으로 저놈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 세력이 4.15 총선에서 200석 이상 과반수 해가지고 국가보안법을 이것도 강화해야 됩니다. 여기는 연자제 같은 거 다 부활해야 됩니다, 여러분. 빨갱이 전력 있는 사람들 공직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다 망가진 거예요. 이 전두환 대통령이 강주 5.18은 잘 막았는데 이 뒷정리를 잘못하고 자기가 민주화로 마음을 진짜 열어주면 이 친구들이 민주화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지금 오히려 반대로 해서 본인이 코너에 몰렸지 않습니까? 이 빨갱이들은 양보하면은 자기가 불리했던 협상을 하고 하나를 양보를 하면 10개를 내놓으란다 하잖아요. 지금 전두환 대통령 코너에 몰았잖아요. 그리고 강주 5.18 폭동에서 민주화로 바뀐 거 아닙니까? 자, 북한군 개입 다 밝혀졌는데 그거 못 잡고 있잖아요. 이런 국토안보법이 우리가 발의된다면은 한 달 이내 검찰에서 수사하면 전부 다 저는 사형시킬 수 있다 봅니다. 구속하고. 그래서 일명 방공법인데 국토안보법 이거 반드시 발의해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 미필자, 사상범, 빨갱이들, 반국가사범, 대한민국에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안보를 위해하는 범죄자들, 정치, 공직 진출 근본적으로 여러분 법적으로 차단해야 됩니다. 이 법 여러분 반드시 만듭시다 우리가. 예? 그리고 이 법에는 중국 간첩 처벌 조항도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적 북한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이죠. 국보법, 국가보안법인데 이 국토안보법에는 지금 우리 인접하고 있는 국가들하고 관계까지도 넣어서 간첩 행위를 하거나 국가에 불이익을 주는 국가를 파괴하거나 도둑질을 하는 행위를 하면은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를 하면은 처벌할 수 있는 조항까지 넣어가지고 국가보안법은 좀 더 강화를 시키고요. 이 국토안보법은 더 강력하게 만들 때 중국 등등 우리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까지 처벌할 수 있게끔 이런 강력한 법을 통해서 바로 시행하는 겁니다. 예? 우리도 패스트트랙 통과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3분의 2까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300명이면 150명 이상이겠죠. 150명 이상. 과반 이상 참석, 과반 이상 찬성하면 됩니다. 참석, 국회의원 의석 딱 정해져. 그 얘들 모두 150 몇 표가 통과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일 먼저 할 수 있다. 과반 이상만 우리가 넘으면은. 자, 거기서 200석 이상 가능하면 문재인이까지 바로 한 방에 보낼 수 있다. 근데 제일 먼저 이 국토안보법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 미리 저희도 법조인들하고 우리 조은영 변호사님이나 법조인들에서 미리 입법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창당 과정에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정당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자유당 창당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들 좀 협조해 주시고 자원봉사자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창당 업무에 중앙당이나 각 시도당에 필요한 자원봉사들이 좀 필요하니까 좀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토안보법을 기본으로 한 국토안보부입니다.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문재인이가 버티고 있으면 이런 부처까지 만들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어서 일단 처벌하는 거죠. 검찰을 통해서. 강력하게. 그러면서 문재인이 작살내고 국토안보부까지 우리가 새로운 정권, 진짜 자유우파의 정권이 들어오면 국토안보부를 만들어서 진짜 완벽하게 제거하고 청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국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안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사 봤었나 모르겠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하루 37.5명꼴. 이게 이제 너무나 충격적이죠. 우리가 이게 노무현이 돌아오면서부터 시작된 건데 지금까지 이 꼴을 못 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전 세계 OECD 가족 중에 자살률 1위여야 됩니까? 이건 대한민국이 그만큼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해, 저출산, 너무나 살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을 해요. 무관심을.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하면 여러분들은 더더욱 비참한 꼴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국민 수준에 맞는 정치인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정치 싫어, 한멸 느끼지 마시고 이게 정치지만 나의 자산, 생명, 우리 국가 안위에 대한 부분이다. 내 생존권에 대한 부분이다. 내가 당당히 주권 국가의 국민으로서 내가 백성이 아니다는 거죠. 백성이. 내가 주권 국가의 주인이야. 국가의 주인이야. 주인 행세 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적화 위기에 완전히 지금 일보 직전에 와 있는데 그걸 무관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애들은 계속 자기네가 민주화 세력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민주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놈들이 하는 거는 전부 가짜입니다. 이거를 이번 총선에서 정면 충돌해서 가짜 민주화의 프레임, 판을 엎어버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수호하려는 자유민주 세력이 진짜 다시 나라를 바로 세워서 아까 국토안보법 등을 적용해서 이런 처벌, 그동안 잘못 빨갱이들, 가짜 민주화, 가짜 평화, 공산주의 세력들, 국가 파괴 사범들을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청소해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자, 문재인 출범 후 생활고에 하루 평균 37명입니다. 40분마다 한 명이 스스로 자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 미래가 없습니다. 이래 가도 미래가 없고 저래 가도 미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갈등을 유발시키고 오로지 북한밖에 모르고 중국밖에 모르는 놈들 청소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없어요. 복지 좋아하다가 이 돈 다 우리 아이들 빚더미 안 지키는 겁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국가가 존재를 못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인터넷에서는 문재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에게는 등신, 미국에게는 배신, 중국에게는 병신, 러시아에게는 간신, 일본에게는 대신, 국제적으로는 망신, 국민 속이는 데는 귀신, 대한민국은 실신했답니다. 이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했는데 이거는 왜 이 짓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북한에 뭔가 약점이 있거나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했는데 북한 눈치 보느라고 지금 야단이에요. 응? 공산화, 사회주의로 가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를 계속 파괴하는 거예요, 수준을. 경제도 망가뜨리고. 자, 못 살아야지 공산화가 쉬우니까. 응? 그 다음에 적폐청산을 통해서 눈에 거슬린 사람 다 제거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내 앞에 보였던 전직 대통령, 장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당하고 있지만 좀 지나면은 일반 국민들 중에 저희 같은 사람도 대상이 될 겁니다. 또 자기네가 적화 통일을 가기 위해서 방해되는 세력은 모두 제거할 거다. 그게 여러분, 공산화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올 4월 달에 총선에서 져가지고 빨갱이들이 국회를 아까 반대로 의석을 가져갔다. 200석 이상. 그러면 연방제 적화, 합법적 공산화를 시도합니다. 개헌을 통해서. 그러면서 갖가지 불법이죠. 헌법에 위배되는 상황을 가지고 악법을 만들어서 엄청난 탄압을 할 겁니다. 자,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달린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이가 9.19 남북군사 합의를 통해서 우리 휴전선을 다 허물더니 한미동맹 또 파기했죠. 소독주도 성장인가 뭐 이래가지고 소주성 경제 파괴하고 최저임금. 지금 24시 음식점들 24시간 하는 체험들이 문을 닫고 있답니다. 사람이 없고 알바비가 높아서. 일반 영세 자영업자 개인 사업하신 장사하시는 분들이 뭐 줄줄이 지금 문을 닫고 있답니다.
이게 언론에 보도해야 되는데 안 해요. 이놈들이 항통성에서. 자, 그 다음에 안보 해체하면서 육군, 해군, 공군, 휴전선 다 물고 군부대까지 지금 해체하고 있지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각 전방 부대들 6.25 때 북한에 타격을 줬거나 엄청난 공적을 세워서 북한이 싫어하는 그런 사단부터 지금 무슨 기계화, 선진화 얘기를 그러면서 부대를 해체한대요, 지금. 저희가 자료 한번 방송했는데 한번 또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26사단, 8사단, 등등 2사단, 백골사단,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전통적인 육군 사단들을 없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원전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원전들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원전은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의 핵심 에너지인 인공태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갖고 있는데 중국만 지금 원전을 우리 그 서해안 라인으로 해서 한 50 몇 개를 짓고 있다는데 우리만 폐기하면 뭐합니까? 중국에서 빵 터지면 다 작살나는데. 자, 이거는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 왜 탈원전을 선언했는지. 이거는 결국 중국을 돕기 위한, 중국이 그 핵 원자력 발전소 패권을 가기 위한 우리가 망가뜨린 거다. 이거 엄청난 반역 행위가 저는 들어있다고 봅니다. 4대 강보 해체 이거는 좀 약하고, 그 다음에 국제 외교 왕신, 그 다음에 고려 연방 공산 지향, 이렇게 지금 인터넷에 돌고 있는 겁니다. 자, 이만큼 지금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끔 질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정호영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갔습니다. 어떤 혼이 날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비건이 우리 청와대도 왔다 문재인도 만나가고 일본에 가서 아베도 만나고 외무상들도 만났겠죠. 자, 그 다음에 중국까지 들리고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을 갔는데 최종 통보를 하고 갔을 겁니다. 최종 통보를. 이번에 도발을 하면 ICBM이나 SLBM으로 도발을, 특히 그 핵 다탄두 ICBM 같은 경우는 이거를 실험하게 되면 용서하지 않겠다. 저는 다 얘기를 하고 끝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그렇게 나오고 하니까 북한이 잠시 주춤해야 있는 상황에 솔레이마니를 타격을 한 거죠. 미국이 무인기를 통해서 사살을 했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자, 만약에 지금 그런 게 아니고 단거리나 중단거리 미사일을 쏘을 때는 미국이 침묵할 수 있다. 약속을 지킨다고 보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응징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 비판하면 안 됩니다. 제가 미리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을. 자, 그러나 아까 ICBM이나 SLBM을 응징했을 때는, 도발을 했을 때는 1차 쏘서 올라오는 것을 격추시키는 게 가장 미미한 응징이다. 두 번째, 원점 타격을 통해서 응징하는 방법이 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하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한테 경고를 할 거다. 너 까불지 마. 너 떠나. 안 그러면 북한을 북폭할 수 있어. 너 다 죽일래? 너 혼자 도망가서 살래? 자, 그런 최후 통첩을 할 거다. 최후 통첩.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다 김정은은 24시간 내지 48시간 이내 북한을 떠나라. 그러면 떠나다가 죽는 경우가 있겠고, 미국이 또 보호해서 망명을 받아줄 수도 있겠고, 북한 내부 사정을 미국은 좀 알고 있다고 보고요. 그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끝까지 도발하거나 하게 되면 킬러 드론을 통해서, 무인기를 통해서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격추, 원점 타격, 김정은 참수 등에서 어떤 북한의 도발 행위가 있을 때는 전면전으로 갈 수 있다. 북폭, 선제 타격이 가능하고, 여기서 도발하더라도 미국이 함께 할 거다. 자,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저희가 자유당 창당을 하게 된 게 동기가 그겁니다. 국회의원 탐이 나서 한 게 아니라 이만큼 중대한 시기에 미국이 함께 할 수 있는 정치 세력, 미국이 함께 할 수 있는 진짜 우익들,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력들을 결집해서
미국과 함께 움직이고자 하기 때문에 창당을 결심한 겁니다. 미국이 이런 정치 세력이 등장하는데도 이렇게 우리를 배신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한반도도 한국도 이 대한민국도 미국한테는 상당히 가치가 있고 높습니다. 왜? 6.25 때 자기네들도 수십만을 피를 흘린 곳입니다. 그래서 혈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더 공고히 하고 중국 붕괴 작전, 북한의 핵을 우리가 핵과 미사일을 없애는 방법 등등 전쟁 상황 등등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지금 전쟁을 벌이게 되면 100번 일본이 북한을 가져간다. 더 크게는 한반도 전체를. 자, 우리가 정신 차리고 문재인을 청소하고 진정한 자유우파 정권이 들어와서 이런 정치 세력이 부상함으로써 미국과 손잡으면 중국이 붕괴됐을 때 우리가 미국과 손만 잡고 있다면 북한, 더 나아가서는 중국의 동북 삼성,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등 우리 옛 발해 만주까지 다 가져올 수 있는 하늘이 내린 기회다. 진짜 운명의 갈림길입니다,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입니다. 대한민국이 국가는 자살률 세계 1위, 곳곳에 부채는 높아지고 있고 작년에는 사상 최초로 무역이 10% 이상 두 자릿수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건 제가 누차 강조했을 겁니다. 전쟁이 안 나더라도 전쟁 수준의 경제 폭망은 예고돼 있다. 향후 몇 년 동안 어쩔 수 없다. 우리 고통을 우리도 감내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나 이 해결 방법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통해서 다시 미국과 손잡았을 때만 해결 방안이 있다. 대한민국의 그런 정치 세력이 부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구사랑에서 사라질 수 있다. 그 중차대한 임무를 갖고 사실은 저희는 자유당 창당을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눈치 보지 마십시오. 자유당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마지막 노아의 방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유당에 입당하면은 불이익을 당할까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신 분들이 있다 그래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드시 우리는 자유를 쟁취하고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대한민국을 수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창당에 동참하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영원히 제2건국 대한민국을 살리신 국가 영웅으로 유공자로 기록에 남길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경자년 2020년 새 흰 쥐띠해입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힘은 미력하지만 백의종군 나섰습니다. 이 어둠이 짙게 깔린 대한민국에 한 방울 한 구멍 이렇게 빛을 내는 심정으로 한 줄기 빛으로 아직은 미미하지만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이 가면 함께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뉴스타운TV도 좀 더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뉴스타운TV는 다음 주부터는 저녁 7시 방송을 전부 오후 4시나 5시로 앞당겨서 방송 예정을 편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